국가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가 있을 수 있고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는 행정절차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절차제도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를 통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게 되면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위법한 행위 등이 있고, 그래서 권리나 이익이 이미 침해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건데, 이와 같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차적 권리구제제도, 2차적 권리구제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 권리구제제도가 바로 행정쟁송제도였었고, 그 다음에 2차적 권리구제제도가 손해전보제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놓는 존속보장 방법이 1차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게 바로 2차가 되는데, 이 2차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손해전보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은 사법관계에서도 존재하는 권리구제제도이고, 손실보상은 우리 같이 공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구제제도가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받게 되면 그땐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면 그땐 손실보상이 됩니다. 위법한 행위인가, 적법한 행위인가에 따라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우선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눌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면 위법한 경우, 적법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누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겠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적법 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구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적법 과실. 실수로 적법하게 행위했어요. 실수로 적법하게 행위했는데 권리구제가 필요할 리는 없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위법 과실인 경우가 있겠고, 위법 무과실인 경우가 있겠고, 적법 무과실인 경우가 있겠고,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왔습니까? 위법인 경우, 적법인 경우, 그 다음 유책인 경우, 무책인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누면 위법, 유책, 위법, 무책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적법, 유책, 적법, 무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적법, 유책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실수로 적법하게 행위했다. 그런 경우에 구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가지 상황이 나오죠. 위법 과실, 위법 무과실, 적법 무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야. 여기서 위법 과실 쪽이 바로 손해배상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 무과실 쪽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중간에 샌드위치 당한 친구가 바로 적법 무과실입니다. 적법 무과실입니다. 여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긴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이라고 합니다. 흠결 영역. 흠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흠결이. 대책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손해배상 쪽에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국가배상이라고 말을 해요. 손실보상은 일반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실보상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름은 이제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가배상, 손실보상, 돈 주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친구의 중간에 샌드위치 당한 위법 무과실 영역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합쳐놓은 국가책임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통일적으로 규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책임법이라는 걸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위법 무과실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별도 특별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진 재산적 이익,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별도 규정을 두면, 지금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있으면 국가배상법 2조의 2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포함을 시키란 말이야. 지금 말씀드린 위법 무과실 영역 있잖아요. 위법 무과실 영역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진 재산권 침해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진 재산권 침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진 처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행정쟁송의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취소 사유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손해전보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은 학생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각이 똑똑 떨어지진 않아요. 행정소송이나 심판처럼 어떤 절차로 탁탁탁탁 떨어지는 그런 좀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 이제 임무특강은 듣고 들어오셨죠? 국가배상에 대한 부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것도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인문특강은 기본 강의에 앞서서 선행학습 코스입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취소사유입니다. 왜 취소사유죠?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분이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국 이 처분의 위법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대 명백해서 무효사유인가 그렇지 못해서 취소사유인가에 대한 판단은 위법성이 발생한 출발점에서 찾는 거라고 했어요. 위법성이 발생한 출발점에서 찾는 거지 지금 눈에 보이는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부분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이 됐고, 헌법에 위반되면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됐으니까 위헌이죠. 위헌인데 이거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무효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지금 재산권 침해라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요부 원칙이 적용이 될 텐데, 침익적 처분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근데 방금 전에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잖아요.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상실됐으면 법적 근거 없이 침익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법률 요부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긴 처분이 되겠죠. 그럼 이게 명백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지 안 한지는 어디서 찾으라고? 출발해서 찾으라고.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백하냐고요. 절대로 명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도 나도 봤을 때 저거 위법이네. 정말 얼토당토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만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건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어떻게 명백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대법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명백한 위법이 아니죠.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중대 명백에서 명백이 깨져버리게 되고, 명백이 깨지면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행정쟁송의 측면에 생각해 보시게 되면 취소사유에 그친다. 취소사유. 두 번째, 우리 손해배상 등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과실이 필요하거든요. 과실, 실수해야 됩니다. 과연 과실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과실 없음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그 법률을 제대로 집행할 의무, 주의 의무는 부과가 되겠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얘네들의 판단 권한도 아니고
행정공무원 얘네들의 판단 의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있는 법을 잘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무가 있어야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있었다, 너한테 과실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얘의 의무 범위 자체를 벗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과실이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침해 처분이에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침해 처분은 과실이 없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 여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잖아. 그럼 무슨 상황이 발생했죠? 위법 무과실입니다. 위법 무과실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입니다. 이 흠결 영역을 채워넣기 위해서 국가책임법이라는 통일적인 어떤 법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물론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유지태 교수님이 옛날에 제시했던 방법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이 부분은 손해배상 손실보상 파트는 유지태 교수님이 가장 탁월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건 문제 안 나오는데 얘기를 드리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면, 죄송한 얘기지만 선배님들한테는, 제가 이 동네 수업 다 모니터링 했다고 했잖아. 전부 모니터링 했는데 손해배상도 손실보상도 정말 다 각각의 낱개 편린으로만 가르치고 있을 뿐 전체 그림을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냐? 듣다 보니까는 애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한대요. 수업에서 그런 얘기, 그렇게 모르겠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쪽 설명할 때는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다가 국가 배상만 오면 형님들이 전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앞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빨리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그림을 안 그려줘서 그래요. 빅피처가 필요하다고요. 큰 그림이 필요해요. 손해전보제도에 큰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럼 또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림을 그려보시 뭐. 그림 그려봅시다. 위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입니다. 유책이에요. 과실이 있어요. 무책입니다. 과실이 없어요. 4칸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칸을 그렸을 때 적법, 유책 이런 곳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실수로 적법하게 했어. 그럼 다행인 거지 뭐. 다행인 거잖아. 실수인데 잘했다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실수로 찍었는데 다 맞았어. 쌍. 나 합격 안 할래. 이런 애도 난 봤어요.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합격할 수는 없대. 다시 시험 볼 거래. 이건 내 실력이 아니래. 제정신입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네가 실력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실수로 시험 합격한 거야. 그거 왜 신경 씁니까? 그죠? 3개예요. 1번, 2번, 4번. 근데 위법 유책은 이따 국가배상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손해배상 파트예요. 손해배상 파트야. 그 다음에 적법 무책, 적법 무과실은 여기는 손실보상 파트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위법 무과실, 위법 무과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데, 이게 뭐냐면 재산권 제약 법률이에요. 재산권 제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공용 수용이나 사용이나 아니면 제한처럼 침익적 행위라고 하게 되면 법률 여부 원칙이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적용돼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침익적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야? 이 처분이 재산권 제약 처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산권 제약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법이야, 그 법. 근데 이게 위헌이야. 그럼 이 법률은 제거가 됐죠. 제거가 되면 얘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일이 발생해? 얘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법률 유보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위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이 없다고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판단할 권한도 없고 판단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의무 위반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싹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라고 해서 국가책임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뭐 이렇게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냐? 거기 보세요. 법령 자료에 보시게 되면 우리 헌법 제 23조가 있고 29조가 있죠. 23조는 손실보상인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배우긴 할 겁니다. 다시 배울 거니까 사망만 간단히 보세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료. 교재 말고 자료. 법령 자료. 옆으로 말고 위로. 그거 말고 법령 자료. 법령. 법령이란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런 손실보상이 23조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29조를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얘기가 있죠. 23조에 손실보상 얘기가 있고요. 29조에 손해배상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현행 헌법에 따르게 되면 손해배상제도하고 손실보상제도는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별개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입법자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지 않는 국가책임법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하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면 이런 방법 생각해 보면 되잖아. 이거는 법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법이 따로 없지만 이거는 손실보상법이라는 법이 따로 없지만 따로 없다는 건 어떻게? 각각의 개별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개별법 처리된다고. 개별법. 근데 이건 일반법이 있잖아.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따로 있거든요. 일반법이 있잖아.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확장하면 되잖아. 이렇게 확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에다가 이 내용을 넣으라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약 처분은 분명히 위법은 위법이잖아요. 과실이 없는 거잖아. 이 국가배상법에서는 과실을 요구하거든? 과실을 요구하니까, 단서조항을 하나 두라고요. 예외 규정을 하나 두란 말이야. 단서조항을 하나 둬갖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국가배상법에다가. 그러면 이 흠결 영역이 해결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흠결 영역이.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세 칸으로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거기서 이제 먼저 이걸 배울 거야. 이걸 제일 먼저 배울 겁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거 손실보상을 배울 거야. 손실보상을 배운 다음에 손실보상의 연장선상에서 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중간 샌드위치 여기 이 2번 칸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될 거예요. 확대를 하게 되면 1번, 2번, 4번이 손해전보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손해전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뭐부터 한다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그리고 나서 2번 칸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 위법 무책 상황이죠. 무과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법령자료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법령자료에서 손해배상 먼저 한다고 했죠.
손해배상 29조입니다. 확실하게 틀 잡고 들어가려면 법령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헌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스토리텔링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9조 1항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이 잘못해야 됩니다. 근데 직무상 행위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 문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직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법 행위해야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있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위임 규정 때문에 헌법 29조 1항의 위임 규정 때문에 만들어진 구체화법이 바로 지금 있는 국가배상법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거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란 뜻이에요? 누가 돈을 준다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돈을 준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국가 등의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행해져가지고 불법행위. 그래서 누군가한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돈을 주는 건데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 행정작용을 누가 하는지 생각해봐요. 행정주체가 하죠. 행정주체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본래적 행정주체로서의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행정주체로서의 기타 공법인하고 그다음 공무수탁사인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법에서 공공단체라고 말하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인 둘을 포함하는 거라고 했죠.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얘들. 그러면 여기 행정주체 중에 3명은 들어간 겁니다. 3명은 들어간 거죠. 본래적 주체 2명하고 기타 주체 중에서 기타 공법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건데 누가 빠졌지? 행정주체 중에 공무수탁사인 빠졌잖아요. 그렇죠? 공무수탁사인 빠져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헌법에. 그래도 기타 행정주체로서 기타 공법인은 그나마 포함되어 있다. 기타 행정주체 중에서 기타 공법상법인은 그나마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라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주체 중에서 1명 빠지고 3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손발의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은 누구죠? 공무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공무원의 책임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책임에는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징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민사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나눠봅시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누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지금 공무원이 불법행위란 거잖아. 국가 등의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건 공무원이고 얘가 잘못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는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국가가 행정기관한테, 즉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죠. 공무원한테, 행정기관한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부여한 것이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유익은 국가가 먹고 그 다음 위법하게 행위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지 않는다였어요. 군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는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도 사인 간의 관계처럼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도 잘못을 하면 사인처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케이? 네. 사인처럼 국가도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가 행동한 거지?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옛날에는 위법한 행위라면 공무원한테 그냥 다 독박을 씌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적법하게 행위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지 지금처럼 위법하게 행위하라고 한 적 언제 있냐? 라고 하면서 위법하게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는 자신의 손발의 역할을 했던 공무원이랑 관계를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이건 다 네 책임이야 하고 밀어버렸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잘못한 건 공무원이라는 거야.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러면 얘가 외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외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문제는 바로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얘도 처벌받습니다. 불법행위하면. 그 다음에 민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한테, 피해 국민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얘는 징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다음 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거. 구상 책임은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으로 돈을 주면 공무원이 일정한 경우에 그 돈을 보전해야 돼요.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공무원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하긴 했는데 정확히 말을 안 해줬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29조 1항 같은 경우에는 단서 부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29조 1항 본문은 국가의 배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9조 1항 단서는 지금 읽은 부분은 공무원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 근데 공무원 책임 이 부분은 어디까지밖에 해석이 안 돼? 공무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요.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이게 이제 다시 국가배상법 가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야. 구체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웃라인만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중배상 규정이라고 하는데,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 법률은 무슨 법이겠어? 위에서 말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했던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에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과 함께 한 명을 더 추가합니다. 예비군대원. 예비군대원까지를 추가해요. 예비군대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맞습니다. 거기까지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원칙 잡아놓고 예외 판례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원칙 잡아놓고. 전투 훈련 등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훈련이란 건 전투와 동일한 상황, 전쟁과 동일한 상황을 전제해놓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거잖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직무 집행 상황입니다. 특수직무 집행 상황.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특수직무 집행에 있어서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이에요. 가해자가 누구,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해자가 밑에 줄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밑에 줄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여기서 공무원. 얘가 가해자인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손해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피해자가 누구야? 앞에 있는 특수공무원입니다.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공무원. 경찰, 군인, 군무원, 법률정함자, 예비군대원. 얘네들이 피해자인 거야.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군인이라고 하게 되면 군인연금법에, 또는 이제 다치면, 공무원들이 다치면 이제 뭐 국가유공자법에 이런데 보상 규정이 있어요. 보상 규정이. 일정한 보상 규정이 있거든. 그러면 그 보상을 얘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 법률에 근거해서 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29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위에 따르면 될 것 같잖아. 안 된다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아버린다. 이런 걸 이중배상금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배상금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권리소멸 요건 사실이라고 보세요. 권리소멸 요건 사실. 29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데, 근데 2항에 따르게 되면은 그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거지. 그래서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 소멸 요건 사실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배상이 아니에요.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배상입니다.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배상이기 때문에 이중배상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말인 것뿐이고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박정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박정희가 한 말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런데 이중배상 금지가 사실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뭐라고 봐야 된다? 권리소멸 요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법령자료 3페이지에 국가배상법을 가면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 책임 주체가 변했죠. 헌법에서는 국가나 공공단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죠.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기타 공법상 법인이 빠져버렸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국가배상법이 없으면 공무원이 직무행위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을까요? 원래 안 되는 건데 국가배상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민법 756조로 가보세요. 민법 756조에 가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 있죠. 그대로 적용시켜보세요. 국가가 누굽니까? 사용자입니다. 공무원이 누굽니까? 피용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없었어도 우리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별도의 국가배상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겠습니까? 민법이 적용되겠습니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죠. 왜 그러냐면 밑에 한번 보세요. 국가배상법 제8조를 보세요. 8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뭘 먼저 적용하고? 국배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없는 내용은 민법을 적용하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 다만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민법 말고 또 다른 법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라는 겁니다. 적용 우선순위 나눠봐. 다른 법률, 그 다음에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국배법과 민법의 관계잖아. 뭐 먼저 적용해? 국배법 먼저 적용하라고. 알겠지?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합니다. 국배법이 없었어도 민법 756조 근거로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는데 국배법이 제정이 됐고 국배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의 관계를 비교해보게 되면 국배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래서 국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배법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국민한테 민법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민법 756조 1항 후문 보세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건 뭐죠?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라는 면책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 만약에 민법 756조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국가가 자기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열심히 했거든? 근데도 얘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국가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이거 적용시키면. 아니 뭐 그러면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보세요. 75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무원 개인한테 이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 불법행위한 자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 연결시켜봐. 공무원이 잘못했거든. 민법을 적용시킵니다. 잘못됐는데 지금 756조 적용을 시키게 되면 후문에 따라서 면책규정 적용이 되는 거야. 국가가 관리 감독을 열심히 했어. 그럼 국가는 책임을 면해버리지. 그래, 그럼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럼 해결된 거 아니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 해결이 안 되죠? 공무원 돈이 없어요.
공무원은 변제 자력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피해 국민을 위한 겁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국민한테 만약에 10억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공무원한테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뉴스에서 본 애들은 돈이 많죠. 그죠? 거기서 3억 그러면 한 3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 공시지가 가지고 한 얘기니까. 예. 나도 고민 많이 해봤거든. 과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벌 수 있을까? 네. 계속 이렇게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 일을 계속 이제 학생들하고 하고 이제 주말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와서부터 지금 이틀 정도를 그냥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거든. 허리가 아픈 이유는 계속 앉아 있어서 그래요.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러고 있는 거야. 허리가 아파. 강사들은 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학생들은 허리 디스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디스크가 만들어져야지 합격이 됩니다. 목 디스크 또는 허리 디스크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자꾸 돌아다닌 거야. 앉아서 집중하라고. 알겠죠? 네. 디스크는 나의 합격하고 건강하고 바꾸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뭐 하나를 잃어야지 하나를 얻는 거 아닙니까? 다 가지려고 하면 그건 욕심쟁이지. 그건 우후후. 심신이란 말이야. 난 신민이니까 안 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래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나도 고민을 해봤어. 나도 막 이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내 친구들은 도대체 걔네들이 정확히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사 애들은 돈이 없어요. 네. 플러스 자산을 갖고 있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 공부하면 쓴 돈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보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예, 와이프가 돈이 되게 많지 않은 이상은 돈이 없더라고. 예, 집도 다 대출이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 들어간 애들은 막 아파트 사고 다 사고 막 그래도 막 남고 막 그래요. 예. 그럼 그냥 걔네들이랑 비교해보자.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치게 되면은 못해도 한 15년 이상은 밖에서 일을 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러면 평균 연봉을 애들이 지금은 뭐 꽤 많이 받으니까 평균 한 4, 5천 받았다고 치게 되면 애들 키우고 쓸 돈 쓰고 남은 돈에서 남기고 하면 그런 애 맞추면 나는 학원을 2번 운영하다가 마이너스를 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과연 얼마를 1년에 벌면은 애들과 정상적인 균형을 도달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뭐 떼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야. 예. 시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못 타야 되는데 한 번에 가야 되니까. 예. 앞에 최소 500에서 1000 정도가 앉아있지 않은 이상은 애들과 수준을 맞추기가 힘들다. 1000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이 1000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면은 1000이 되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거야.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보다 더 힘든 게 공무원이잖아, 사실은. 그치? 하지만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뿐이지. 그치?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을 적용시켜도. 근데 공무원은 줄 돈이 없어요. 예. 실수로 만약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해서 10억을 줘야 된다. 10억이 어디 있어? 그럼 피해 국민은 탈탈 털어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된다고요? 국가가 줘야 된다고요. 국가가. 알겠어요?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뭐가 없죠? 면책 규정이 없잖아요. 관리감독을 국가는 아무리 잘해도 돈 줘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돈 줘야 되거든. 그러면 피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배상법을 적용시키는 게 유리합니까? 민법을 적용시키는 게 유리합니까? 국배법을 적용시키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국가는 돈이 많잖아. 우리나라 적자가 심해요. 좀 그래 쓸데없이 살지 말고 돈 줄 돈 있어. 예.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국가가. 그렇죠? 예. 손해배상할 돈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었다. 예, 하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안 하면 면책돼 버린다. 면책돼 버리면 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돈은 못 받는다. 돈이 없다. 예,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냐? 왜 면책 규정이 없어? 기본권이니까. 헌법상 기본권이잖아요. 국가배상 청구권은. 기본권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법률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이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헌법에서는 그 배상 책임 주체를 어디까지 인정했어? 어디까지 인정했어? 국가 공공단체까지 인정했잖아요. 기타 공법인이라도 그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국배법으로 오는 과정에서 기타 공법인이 누락돼 버렸어요. 그러면 헌법이랑 국배법이랑 비교하면 국배법이 헌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인정할 수 있죠? 불리합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기타 공법인 빠진 부분. 우선 그다 치고 그 다음 2조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이겁니다. 배상 책임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고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여기까지를 공무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뭐라고 부르죠?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공무수탁사인이 아까 헌법에서도 빠져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일로 들어왔네? 그러면 상관없죠. 그렇죠? 왜? 공무수탁사인이 잘못했을 때 공무수탁사인한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어. 없었는데 여기다 포함시켜버렸잖아. 여기다 포함시켜버렸으면은 국가배상법 공무수탁사인이 잘못했을 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요. 해결됐네요. 해결됐죠? 해결된 겁니다. 오히려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에 돈 받는 게 훨씬 낫잖아. 아니죠.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서의 공무수탁 사인에는 두 명이 있죠. 자연인과 사법인이 있잖아. 교통할아버지 같은 공무수탁 자연인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해석상. 하지만 사법인은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GS건설이 국가가 위탁한 일을 수행을 하다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GS건설을 이 공무원에다 포함시킨다고 해석할까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한테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탁사인도 반띵된 거예요. 반띵은 해결되고 반띵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공무수탁 자연인 부분은 일로 포함된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우리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인정을 해왔어. 지금 이 표현이 있죠. 공무를 위탁받은 사임. 이 사람이 원래 없었어요. 2009년도 전까지. 근데 2009년도 2월 29일 날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새로 들어왔거든? 확실히 해준 거예요. 법상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변제자력, 돈이 없습니다. 아니, 공무수탁 사인, 교통할아버지가 교차로 중앙에 들어와서 막 깃발을 휘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하다가 교통신호를 주다가 팔에 힘이 빠져갖고 신호기를 놓쳤어. 그래서 어떻게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에 다 진행신호인 줄 알고 막 들어와.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할아버지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뛰러 나오신 거거든요. 할아버지 돈이 없으신데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이 새끼 5천만 원, 저 새끼 1억 막 이렇게 청구하면 할아버지 돈 줘요?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할아버지는 잘못했으니까 보호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위탁받은 거는 분명히 횡단보도 앞에서 어른이 질서 유지하라고 했는데 왜 자기 맘대로 교차로 중앙으로 들어가? 그건 할아버지 잘못입니다.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이 없다고. 변제자력 부족. 피해 국민은 당연히 배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수탁 자연인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연인 때문에. 원래 해석을 통해 인정을 해왔던 거를 아예 법에 명문의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가지고 보게 되면 뭐가 빠진 거야? 기타 공법인 하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법인. 이 친구들은 지금 국가배상법 적용을 못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놈아들은 뭐 해야 돼? 민법 적용시켜야 돼요. 민법 적용시키면 국민한테 불리해요. 손질 좀 해야 되겠죠? 네, 손질 좀 해야 됩니다. 손질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3항을 넣든 4항을 넣든 2조에 2를 넣든 2조에 3을 넣든 간에 기타 공법상 법인 또는 공무수탁 사인 중에 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2조 1항을 준용한다. 이런 식의 별도 규정이 있어야 돼요. 모든 행정 주체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 주체를. 우선 거기까지.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럼 이제부터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 공무원 1번 직무, 2번 직무 행위해야 됩니다. 뭐가?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 있잖아. 손해를 발생시킨 그 행위, 원인 행위가 직무 행위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집행하면서, 집행 3번, 집행 3번. 예,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4번, 과실 포함되어 있죠.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실 포함되어 있죠? 예, 고의는 과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과실이 고의예요. 법령을 위반하여 5번, 위법행위해야 됩니다. 불법행위해야 되고요. 위반, 여기까지가 5번. 그 다음에 하여가 6번. 아니, 이거를 뒤에 거를 맞출까? 하여가 7번. 하여가 7번. 인과관계야, 인과관계. 위법한 행위 때문에란 뜻입니다. 때문에. 예, 인과관계. 타인에게 손해. 이게 6번. 타인에게 손해. 6번. 지금 얘기한 1번부터 7번까지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배상 책임 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입히거나 이럴 때 이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합니다. 근데 2조 1항 본문 전단이었고 후단 들어갑니다. 후단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배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을 여기다가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 예,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자동차 사고고, 그리고 가장 침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배법을 국배법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놨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배법에 따라 누구한테 배상 책임이 있을 때일까요? 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때? 주어 맨 앞에 있잖아.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한테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면 자배법을 적용시키지 말고 이 법을 적용시켜라. 국배법을 적용시켜라 라는 겁니다. 국배법을 적용시켜라. 통일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국가 쪽이 잘못한 거잖아. 국가 쪽이 잘못했을 때 뭐 요러면은 뭐 국배법 적용시키고 저러면은 뭐 자배법 적용시키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국배법으로 가자. 예. 통일적인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하자.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상당히 비겁한 행위입니다. 뒤에 바로 뭐 달라붙어요? 다만, 단서 달라붙죠. 단서 달라붙어요.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자배법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되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단서, 아까 헌법 29조 2항에 있던 거예요. 단서. 얘를 적용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자배법상 배상도 지금 이 2조 1항 단서를 적용시켜서 이중배상 금지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쪽이 제일 많거든.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박정희 작품이라고요. 네. 하여튼 나쁜 짓은 다 박가들이 한 거예요. 박가들. 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박가와 결혼을 금지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박가 금지령. 진짜야. 네. 제가 그 국민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따라다닌 여자애가 있거든요. 박씨예요. 네. 정말 일관되게 따라다녔죠. 하루도 빼지 않고 선물과 편지를 줬습니다. 네. 정말 일관되게. 네. 사람이 일관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거든. 네. 그래서 걔네 어머니하고도 완전 친구 되고 걔네 집에 맨날 들어 커피 마시고. 네. 근데 제 친구랑 결혼했습니다. 네. 제가 딴짓거리 하는 사이에 제 친구가 열심히 살았나 봐. 네.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심씨 집안은 조선시대의 박가들에 의해서 한번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이 종손이어서 박가와의 결혼 금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걔랑 결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집을 나갈 테다 막 그랬는데 네. 뭐 친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네, 모 단체에서 뭐 하고 있는 앞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잘못을 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잘못한 거지, 단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용돼요. 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 이게 추가됐죠. 예비군 대원이 아까 헌법에 없던 거죠. 법률이 정한 자, 이게 추가됐고, 전투 훈련 등 요거는 뭐예요?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헌법이랑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어요.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옛날엔 여기 막 이상하고 많이 써 있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다 모르셔야 돼요. 알면 복잡해집니다.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랑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고, 그다음 전사 순직 공상, 이게 헌법에 있던 그 손해예요. 손해. 전사 순직 공상. 뭐 대체로 공상이죠. 다친 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이게 바로 헌법에 있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이에요. 예를 몇 개 제시한 겁니다.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타 등등등 있잖아, 지금.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자배법을 그냥 적용시키면 이 사람들도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도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인적 손해 받았을 때 이 지금 2조 1항 본문 후단이 없었다면, 근데 2조 1항 본문 후단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 인정될 때 국배법에 적용을 받게 되잖아. 이 법에 따른다고 했잖아. 국배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서 2조 1항 단서도 적용받는 거야. 단서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치졸한 의도가 바로 보이는 법조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헌법 개정하잖아요. 헌법 개정하면서 이거는 100% 손질한다.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2조 1항 단서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사실상 합의가 돼 있어요. 이건 박정희 작품은 다 적폐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없애고 있잖아. 이것도 없애는 걸로 사실상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거 없어지고 나면 나도 책 다 다시 써야겠다. 그치? 헌법 바뀌고 나면 다 다시 써야 돼요. 정말 노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헌법이 바뀌면 영향을 막 밑으로 주르르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엉망진창돼요. 그러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안에 빨리 합격하세요. 그때 되면 강사님들도 다 전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뭔가 정리 좀 해주기를 막 기다리고 막 쳐다보고 있을 건데, 교수님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늦으세요. 옛날에 2010년, 11년? 그때쯤에 형사소송법이 한번 전면 개정이 됐어요. 한번 들어 엎었거든? 그때 교수님들이 뭔가 좀 이제 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형님들이, 안 내주시나 보다. 그래갖고 다 강의를 중단하고 숨었어요. 책 쓰러 들어간 거지. 책 쓰러.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그거 어떡합니까? 그치? 헌법이 바뀌면 일이 복잡해지죠. 근데 안 바뀌길 바랄 수도 없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단 말이 왜 들어왔을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했죠. 이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국배법 적용이 안 되지. 안 되면 아까 8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배법 적용 안 되면 민법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열어놨잖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판례는 이렇게 봐요. 국배법은 특별법, 민법은 일반법. 이렇게 아예 구도를 잡아놨어요.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렇게 보면은 민법으로 넘어가는 게 8조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걔가 일반법이 되니까. 근데 학자들이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 국배법을 공법으로 봐요. 국배법을 공법으로 보고 민법은 사법이잖아. 공법과 사법은 이원적 체계로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일반법, 특별법의 구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일반법, 특별법은 공법은 공법끼리, 사법은 사법끼리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봐요. 사법으로 보기 때문에 국배법이 특별법, 민법이 일반법 이렇게 말해요. 판례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법으로 보든 공법으로 보든 어쨌든 8조가 있기 때문에 민법 756조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되는 결과가 되잖아. 그거를 막으려고 뒤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안 된다고 여기까지 막아버린 거야.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안 막아놓으면 결국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알겠어요? 네, 관리 감독의 소홀만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 국배법도 안 되고 민법도 안 돼. 라고 아예 막아버렸다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항으로 가보시면 돼요. 2항에 가게 되면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건 잘 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죠. 공무원의 책임 관련된 문제인데 공무원의 책임은 뭐뭐 있다고? 외부 책임으로서 형사책임, 민사책임이 있고 내부 책임으로서 징계책임, 구상책임이 있다고 했지? 그 중에 구상책임이야. 그러면 우리 헌법이랑 비교하면 뭐랑 비교되는 거야? 29조 1항 단서. 29조 1항 단서. 연결되겠습니까? 예. 요거 정리해야 돼. 보세요. 29조 1항 본문은 2조 1항 본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친구 후단에 자배법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1항 단서는 국배법 2조 2항이랑 연결되는 거야. 29조 2항은 국배법 2조 1항 단서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2조 1항 본문, 29조 1항 본문은 자배 추가되어 있는 것 빼고는 그대로 일치시키면 됩니다. 2조 1항 본문, 29조 1항 본문, 1항 본문은 똑같은 거야. 1항 본문, 1항 본문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1항 단서가 국배로 내려오면 2항. 2항이 국배로 내려오면 1항 단서. 이게 크로스된 거야. 알겠죠? 1항 단서하고 2항이 서로 크로스돼 있다고. 1항 단서하고 2항이 서로 크로스돼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헌법 쪽을 기억하든 국배법 쪽을 기억하든 한쪽을 기억해 놓으면 1항 단서는 2항으로 가고 2항은 1항 단서로 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지?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였으면 이거 뭐 1항 단서에 갖다 놓고 2항이면 2항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서로 편해. 그치? 그거를 굳이 이러고 앉아있다. 그 다음 됐고 4조 국가배상 청구권은 양도 압류 안 된다. 양도 압류 안 돼요. 그럼 법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그냥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건 문제로 출제되면 그냥 안 된다가 결론이야. 그 외에는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럼 5조. 이제 이렇게 보면 2조하고 5조가 있는 거야. 국가배상법에 있는 손해배상 종류가 두 개인 겁니다. 2조에는 뭐가 있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고 5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또 여기서 차이 비교해야죠. 헌법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이건 국가배상법에서 새로 탄생한 거야. 그럼 봅시다. 그럼 민법이랑 한번 비교해볼까? 방금 헌법이랑 비교했으니까 민법에 보시면 758조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이야.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케이? 이게 있어. 지금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서 국배법 5조를 비교해봐요. 지금 저랑 법령을 보고 나서 집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기초인문특강 국가배상을 다시 보면 연결이 쉽게 될 겁니다.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5조 보세요. 도로나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지? 그래. 도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로로? 도로에 웅덩이가 뱄다? 도로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 뭐 싱크홀이야. 그래서 가다가 차가 빠졌어. 그래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민법 758조로도 돼요. 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도 되고, 그냥 국가배상법 5조로도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배하고 민법하고 있으면 뭘 적용해라? 국배를 적용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결론 뭔가 나왔죠? 이런 과정이 보이네요. 국가배상법에 있는 손해배상은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하나가 있지. 그 다음에 헌법하고 민법하고 국가배상법을 비교를 해보세요. 중심에서 국배법이 중심을 잡고 있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 손해배상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없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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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렇게 됐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9조 1항 본문에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2조 1항 본문에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756조에 있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없고, 얘는 5조 1항에 있고, 얘는 758조에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9조 1항 본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해서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으니까 이건 여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거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헌법의 근거에서 이미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미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야? 무슨 말이죠? 얘는 기본권이다. 얘는요, 이렇게 온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도출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도출된 거니까 이 법률에 의해서 최초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법률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지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기본권이 아니야.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라고. 법률상 권리.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면책 논의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권에 무슨 면책이 존재합니까? 이건 법률적 권리이기 때문에 과연 면책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면책 규정이 있는 거예요. 면책 규정이 아예 있는 거라고. 아예 면책 규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온 기본권이니까 면책 문제가 없고, 얘는 법률적 권리니까 과연 면책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고. 이게 맨날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법률적 권리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조를 가보세요. 2조, 3조, 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 주체는 2조도 5조도 똑같이 누구만 인정해? 국가 지자체만 인정합니다. 기타 공법인 없습니다.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한 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앞에 부분 있죠? 앞에 부분.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에다가 써놓으세요. 사무기속주체입니다. 사무기속주체. 사무기속주체라는 것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예요.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권리의무 귀속주체란 뜻이에요. 권리의무 귀속주체. 그 사무 수행에서 권리의무가 누구한테 귀속되냐 이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 있죠.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 얘는 비용부담자입니다. 비용부담자. 앞에가 사무기속주체, 뒤에가 비용부담자야.
이럴 때 누구도 외부 관계에서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한다고요. 비용을 부담한 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2조나 5조에서 인정되는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원래 누가 부담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지 지금? 사무기속주체라는 뜻이죠. 오케이? 네, 그거예요. 2조, 5조에 있는 국가나 지자체 있죠? 얘네들이 바로 사무기속주체예요. 사무기속주체. 당연한 얘기잖아. 그 사무를 수행해가지고 발생하는 법적 효과,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그 중에 법적 의무로서의 책임을 이행을 하는 거잖아. 사무 수행에서 플러스 요인도 있죠. 그 유익을 얻는 놈이 마이너스 요인, 배상 책임도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 기속 주체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얘도 이렇게 돼 있죠. 얘도 앞에 있는 사무 기속 주체는 2조나 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6조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6조랑 관계없이 2조나 5조에 따라 사무 기속 주체는 원래 배상 책임을 지는 자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누구도 뒤에 있는 비용 부담자도 배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추가된 거지. 오케이? 얘가 추가된 거야. 원래 누구? 사무 기속 주체야. 근데 누구도 배상을 한다고 외부 관계에서 비용 부담자도 배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2조에서 공무원 등장하고 5조에서 영조물 등장하니까 지금 여기서 사무 기속 주체도 앞쪽에 공무원 등장하고 뒤쪽에 영조물 등장하죠. 비용 부담자도 앞쪽에 공무원 등장하고 뒤쪽에 영조물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공무원 등장하는 쪽은 2조와 관련된 문제들로의 사무 기속 주체 비용 부담자, 뒤쪽에 영조물 등장하는 부분은 5조와 관련된 문제로서의 사무 기속 주체 비용 부담자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100% 틀려요. 알겠어요? 말도 안 되고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지 않고요. 판례가 명확히 이거 틀렸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출 문제에도 그거 틀렸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노량진에. 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조물, 도로나 하천을 관리할 때 공무원 없어요? 그땐 국가가 직접 등장합니까? 심국가 막 와서 막 도로 닦고 막 그럽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6조 1항에 있는 공무원, 사무 기속 주체 쪽,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 쪽에 등장하는 공무원에 있죠? 그 부분은 2조, 5조 모두예요. 2조, 5조 모두 걸친 부분이고, 그다음 뒤쪽에 영조물 등장하죠. 이건 오직 5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는 5조에도 걸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맡은 자, 영조물 설치 관리 맡은 자 이런 표현 기억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앞에는 사무 기속 주체, 뒤에는 비용 부담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고, 둘이가 불일치할 때는 비용 부담자도 외부적인 배상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지? 평소에는 같은 놈이다. 평소에는 같은 놈인데 사무 기속 주체,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놈하고 그 중에 의무 부분이 바로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왜 다르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그치? 아니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내가 강사를 받으면 유익을 얻는 것도 나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말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게 되면 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히 나예요. 알겠어요? 당연히 사무 기속 주체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그죠?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수업 자료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당연히 뭐 책 다 살 거 아닙니까? 매년 초만 되면은 막 교수님들 낸 책 다 한번 쓸어 가야 되거든. 네. 올해는 또 뭐 새로운 얘기 없나? 막 다 확인해야 돼요. 판례 바뀌면 그거 뭐 다 해야 되고, 뭐 처음 저는 여기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모니터링 한다고 딴 강사님들 강의도 다 돈 내고 다 끊었고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책도 쓰려면 딴 강사님들 책 다 샀거든. 그 당연히 비용 내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왜? 강의에서 얻는 강사를 내가 얻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내가 되는 거. 원래 똑같은 거라고. 당연히 똑같은 거라고. 근데 어떨 땐 달라지더라 이거야. 어떨 땐 달라지더라.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보게 되겠지만 어떨 때 달라지냐면
자기의 사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맡길 때야. 맡길 때입니다. 저도 막 이런 거 타이핑 치는 거 이런 거 알바생한테도 주거든요. 단순 타이핑 내가 다 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내가 내 일을 누군가한테 맡길 때야. 맡길 때.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서울시한테 맡기거나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동작구한테 맡기거나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 서울시가 해야 될 일 국가한테 맡기거나 신호등 이런 거 이렇게 서로가 맡길 때 둘이가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비용 부담자도 어쨌든 외부적인 배상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이항 보세요. 지금 내용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구성할 수 있다. 진짜 배상 책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진짜 배상 책임자. 왜? 위에서 둘 다 배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배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배상 책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한 사람은 그냥 외부 관계에서만 우선 배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우선 배상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6조는 배상 책임자 선정 문제예요. 배상 책임자 누구로 할 것인가 선정 문제인데 1항이 외부 책임자고 2항이 내부 책임자예요. 1항이 외부 책임자. 외부 관계에서 누가 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될 건가? 피해 국민한테 누가 돈 줄 건가? 이 문제고 2항은 내부 배상 책임자, 내부 책임자.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주머니 열어야 되는 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2항인 거예요. 어떨 때? 권한 위임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자기가 수행해야 될 사무를 맡길 때입니다. 권한 위임이 있을 때. 서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둘 다한테 한대요? 2조나 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잖아. 그럼 원래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야? 사무 기속조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비용부담자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야? 왜 그렇죠? 국민은 누가 사무 기속조치고 누가 비용부담자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호등이 고장 나가지고 만약에 교차로에서 가변차로에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등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신호등 옆에 있고 하는 건 보면 다 누가 있어요? 경찰이 있잖아, 경찰이.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렇지? 왜? 전 국민의 반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현재까지는, 그렇죠? 웬만하면 국가 공무원이죠. 5개 시도 빼고는, 5개 지역 빼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줄 알걸? 근데 사무기속주체는 누구야? 사무기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럼 잘못 지목하는 거잖아, 피고를.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권한위임을 지자체랑 국가에서 막 서로 줬다 뺐다 한 10번 해보세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건 이거 도박하는 거 똑같은 거야. 막 섞어서 여기다 넣었다 누구게 어떻게 알아? 그냥 다 이 새끼들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다. 아무한테나 손해배상 청구하라고요. 아무한테나 하면 아무나 돈 줄 거라고. 그리고 지들이 전문가니까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누가 돈을 얼마를 내야 될 것인지는 니들끼리 결정해라 이거야. 니들끼리 결정해라. 피해 국민은 우선 보장한다 이거예요.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6조가 있습니다. 7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되긴 하는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 그렇겠죠. 아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갔다가 걔네들이 잘못해갖고 손해 발생했을 땐 돈 안 주는데 우린 막 돈 주고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돈 남아? 그러려면 내국인부터 챙겨야죠, 당연히. 쟤네도 줄 때 우리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도의 공식적으로 어떤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네도 주면 우리도 준다 이겁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소송과 배상 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 배상심의에 배상신청을 거쳐야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요거밖에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상심의 신청은 이거는 임의주의 사항이다. 임의주의 사항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헌법하고 국가배상법, 민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봤는데 뒤에 민법 760조 하나만 더 확인하세요. 760조에 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에서 그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죠.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해서 그게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손해를 봤을 수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냥 그런 거예요. 항상 이쪽엔 공무원이고 저쪽엔 민간인입니다. 이쪽엔 공무원이고 저쪽은 민간인인데 둘 다 신호 위반을 했어요. 둘 다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거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누군가한테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도 신호 위반했으니까 불법행위고 저쪽도 신호 위반했으니까 불법행위죠. 그럼 둘 다 공동 불법행위죠? 공동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은 국가, 한쪽은 사인입니다. 얘들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갖게 된다면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A하고 B하고 둘 다 불법행위를 해갖고 C한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C는 말이에요. 만약에 둘 다 5대5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1억의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A한테 5천만 원, B한테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지. 그러면 A한테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하고 B한테 손해배상 청구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되게 힘들다. 그것들이 쭉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공동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다쳤다. 갑이 다쳤어요. 근데 만약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각각마다 뭐 너 200만 원, 너 250만 원, 너 100만 원, 너 50만 원, 너 350만 원만 다 해야 돼요? 그러다가 더 아프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 한 놈 잡고 때리라고. 아무나 한 놈 잡으라고요. 아무나 한 놈 잡아서 때리면 1억에 손해면 그놈이 1억 다 준다고. 그게 연대 책임인 거예요. 연대 책임. 한 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그 피고 쪽 그놈아가 우선 전액 다 준다는 겁니다. 전액 다 주고 자기들끼리 책임 비율에 따라서 구상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니들이 잘못한 놈들이니까. 그게 760조.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배 보세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에서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사고 문제입니다. 자동차 사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다. 3조입니다. 3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지금 뭘 주목하시냐면 사망부상입니다. 사망부상이야. 사망부상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을 했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인정이 돼야 돼요. 사망부상은 인적 손해만 해당한다. 물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배법 3조에 있는 배상 책임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손해인데 오직 인적 손해만 해당 사항이지 물적 손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오케이? 그럼 아까 국가배상법 8조 생각해봐요. 8조 생각해보면은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친구가 제일로 먼저고 그 다음이 국배법이고 그 다음이 민법이죠. 자배는 제일로 먼저죠. 제일로 먼저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야 돼? 자배부터 떠올려야 돼. 자배부터. 알겠어요? 자배로 갔는데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지? 그럼 자배로 가요. 자배로 가서 이 자배 3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지를 본단 말이에요. 인정이 되지 국가나 지자체한테. 그러면 아까 2조 1항 본문 후단에 따라 국배로 토스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국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만약에 약국을 꼬라박았어요. 근데 안에 사람은 없었어. 밤이었어. 그래서 거기에 물적 손해만 발생했어요. 재산 손해만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배로 가요. 근데 자배에 해당 사항이 없네.
자배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다음에 국배로 가는 거지. 국배로 가서 국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인적 손해. 인적 손해. 물적 손해는 국배법 적용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 손해면 자동차 사고일 때 자배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네,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시 교재로 들어가고 한눈에 보이는 고가배상법을 보세요. 지금 뭐뭐 있었는지는 대충 기억나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17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이 등장해요. 본문이죠. 아까 본문 뭐 있었는지 기억 안 나면 법령자료 옆에다 펴놓으시고 1항 본문 전단 후단이 등장했습니다. 전단 후단. 전단은 그냥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얘기였어요. 후단은 자배 얘기였었습니다. 자배법 얘기. 그렇죠? 자배법의 배상책임 방금 본 거 인정되면은 인적손해. 그럼 국배법으로 토수시키겠다라는 얘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은 차량 운행 교집합 인적손해 여집합 걸리면 2조 1항 본문 전단이죠. 왜? 이게 후단의 자배니까. 차량 운행의 문제이면서 인적 손해인 문제는 8조에 따라 다른 법률 쪽이잖아. 자배 쪽이잖아. 자배 쪽은 밑에 있는 후단처리잖아. 후단처리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먼저 봐봐요. 그러면 후단 봐봐. 차량 운행 교집합 인적 손해면 이때는 자배로 들어간다는 거야. 자세한 얘기 몰라도 어쨌든 자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배로 들어가서 후단으로 들어가면 다시 국배로 토수를 시키겠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차량 운행 교집합 인적 손해 여집합이죠. 여집합, 전체 여집합. 그게 아니라면 이거야. 공무원의 불법행위인데 그게 아니라면 2조 1항 본문 전단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단의 요건이 우리 아까 봤던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걸로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량 운행 인적 손해 상황이면 밑으로 내려가갖고 자동차 사고고 운행자성이 인정되는지 인적 손해인지 인과관계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걸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국가나 지자체한테 배상 책임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달라진다고. 어떤 사건 인지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 뭐 어쨌든 좋아. 그래서 2조 1항 본문에 전단 처리했던 후단 처리했던 간에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잖아. 인정이 되면 본문은 해결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5 단서로 넘어간단 말이야. 단서로. 그래서 위에서 본문에 전단 처리든 후단 처리든 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단서에서 권리소멸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여기서 권리소멸 요건 사실에 해당을 안 하면 이중배상금지에 해당을 안 하면 결국 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야. 만약 여기에 해당하면 위에 본문 처리가 인정이 됐어도 결국 배상 청구권 소멸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단서를 가는 거야.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공무원이 전투훈련 등을 하면서 손해, 전사순직, 공상을 입었는데 근데 국가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요건이었지. 우리 국가배상법으로 치게 되면은 뭡니까? 2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헌법을 치면요. 29조 2항의 문제였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해당을 안 하면 배상 책임이 결국 인정. 해당을 하면 배상 책임은 사라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조 2항으로 갑니다. 176페이지 2조 2항이에요. 2조 2항. 헌법 29조 1항 단서에 보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죠.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야?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국가 등이 배상을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 등이 배상을 한다는 의미가 공무원의 잘못을 완전히 100% 다 면제시키고 가름하는 것인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에 내부 책임, 밑에 외부 책임 이렇게 있죠. 내부 책임은 뭘 말해?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피해 국민한테 돈을 준 거야. 주고 나서 내부 관계에서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것인지 문제예요. 외부 책임은 뭘 말하는 거야? 외부 책임은 그러니까 위에는 구상 책임, 밑에는 민사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 밑에는 외부 책임은 피해 국민이 공무원한테 다이렉트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는가요?
아까 다이렉트 들어가면 몇 조 적용시키는 거라고 했지? 민법 750조 적용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공무원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다이렉트로 바로 꽂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 근데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는 아니야. 형사나 징계 책임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 돈 얘기하는 중이잖아. 돈 얘기하는 거니까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민사하고 구상의 관계가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야. 민사가 바로 외부 책임, 그 다음에 구상이 바로 내부 책임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보게 되면요, 2조 2항에 뭐가 있었지? 구상 책임이 있단 말이야. 구상 책임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의 책임인데, 공무원 얘의 책임이야. 얘의 책임인데 얘가 바로 무슨 책임? 외부 책임이지. 얘가 바로 무슨 책임? 내부 책임이지. 근데 국가배상법에 뭐가 있냐 이거야. 헌법만 갖고는 뭔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 2조 2항에. 2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 불법 행위를 하긴 했는데 겁나 잘못한 거야.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상책임 부분은 이미 나눠진 거야. 경과실과 고의중과실 나누고, 그 다음에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에게 내부 책임 묻지 않는 거고, 고의중과실일 때는 공무원에게 내부 책임을 묻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건 아무 말이 없잖아. 외부 책임, 민사 책임에 대한 말은 아무 말이 없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는 학설 대립이 나오겠지. 그쵸? 이 부분에 학설 대립이 나오겠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얘랑 똑같아. 통설 판례가 얘랑 똑같아. 똑같이 그냥 나눠. 경과실일 때, 고의중과실일 때 나눈다고.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 인정 안 되고, 고의중과실일 때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쉽죠. 뭐가? 외부 내부 책임의 결론이 똑같다고. 알겠지? 네. 경과실 땐 공무원한테 아무 책임 안 물어. 고의중과실이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물어. 알겠죠? 그게 나눠지는 게 공무원의 책임이야. 그 다음에 177페이지 가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5조야.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죠. 여기에는 요건이 영조물이어야 되고, 설치관리하자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이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설치관리하자만 잡아내면 끝나. 설치관리하자, 여기가 좀 복잡한 거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5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이 문제가 밑에 있는 면책사유하고 연결돼 있어요. 면책사유 아까 논의한다고 했지? 5조는 헌법상 권리,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어. 이건 법률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 면책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의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위에 있는 설치관리하자라는 요건과 연동돼 있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위에 공부하면서 한 번에 처리돼. 이러면 5조 끝나. 그 다음에 또 6조. 6조 문제가 178페이지야. 178페이지 보게 되면은 뭔 소리야? 5조.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가게 되면 5조가 연결되어 있죠? 5조 이 얘기는 뭐냐면 영조물이 포함이 돼요. 영조물이 포함이 되면 5조가 걸리지. 5조가 걸리는데 아무리 5조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치?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공무원이 부작위를 해가지고 5조의 영조물 책임이 인정이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부작위와 영조물이 결합된 상태예요. 부작위와 영조물이 결합되면 2조의 배상 책임도 성립되고 5조의 배상 책임도 성립되고 동시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 성립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지. 2조의 요건도 충족이 되는데 이 사건이, 근데 5조의 요건도 충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손해가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이거야. 국가직도 합격했고 지방직도 합격했어요. 뭐 갈 거냐 이거야. 뭐 갈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가겠지. 그치? 유리한 걸로 가겠지. 그거야. 첫 번째
위에 보면은 청구권 경합 상태가 있고, 그다음 맨 밑에 보면은 법조 경합 상태가 있어요. 청구권 경합이라는 거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2개 성립했다라고 보는 거야. 법조 경합이라는 거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사실은 1개만 성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배상 청구권이 2개가 성립된다는 말은 뭐냐? 국가배상법 제2조 쪽은 과실책임주의 영역에서의 청구권 1. 5조 쪽은 무과실책임주의 영역, 서로 영역이 다르다는 거야. 적용 영역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청구권 2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야.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 근데 뭐가 유리하냐? 5조가 훨씬 유리해. 5조가. 왜냐면 2조에서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거든. 5조엔 과실이 없어. 그래서 5조로 들어가는 게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5조를 적용하게 되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적용 영역을 우리가 학설에 따라 손질을 해갖고 일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 적용 영역을 똑같이 일치를 시키면 영역이 1개밖에 없잖아. 1개밖에 없으니까 청구권은 1개인 거야. 1개의 청구권을 두고 법조가 2조, 5조끼리 둘이 법조끼리 경합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특별 규정이고 뭐가 일반 규정이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5조가 특별 규정이니까 5조를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 국민의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어느 게 더 유리해? 과실이 필요 없는 5조가 더 유리한 거야. 5조가. 그 다음 밑에는 2조를 근거로 5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예 법조끼리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이럴 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골라야 되는데 특별 규정인 5조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둘 다 5조야. 둘 다 5조. 이거는 앞에서 2조가 끝나고 뒤에서 5조가 나왔기 때문에 2조와 5조가 겹쳤을 때야. 겹쳤을 때. 2조, 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둘 다 인정될 때야. 그 다음이 6조야. 6조 1항하고 2항이 있었죠. 6조는 배상 책임자 선정에 대한 문제라고 했고 6조 1항은 외부 책임자, 2항은 내부 책임자라고 했지.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외부 책임자 문제에서 뭘 다루는 거냐면 비용 부담자가 플러스 알파 배상 책임 주체에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 비용 부담자가 누군데? 누구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비용 부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자를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 볼까 아니면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 볼까에 따라서 얼마큼 확대가 될까가 달라져요. 그 논의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할 거냐면 둘 다야 이럴 거야. 둘 다야. 그러니까 6조 1항을 적용시키면 무조건 복수의 외부 책임자가 등장해. 복수의. 그 다음에 180페이지로 가게 되면 180페이지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6조 1항 얘기를 했을 때 사무를 위임하잖아. A라는 행정주체가 B라는 행정주체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결론은 A하고 B하고 둘 다 외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거야. 그럼 둘 중에 내부 배상 책임자, 최종 배상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찾아야지. 그렇죠? 이걸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안산시장이 신호등을 설치해놨는데 거기를 누가 경찰이 관리했잖아. 신호등을. 그러면 국가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대한민국 먼저 돈을 줄 거란 말이야. 돈을 주면 대한민국이 안산시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반대로 안산시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안산시가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안산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서로 어느 쪽이 인정되는 걸까라는 문제가 누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 내부 책임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배상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뒤에 얘기는 앞에 쟁송 얘기고 2페이지는 이게 국가배상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기초특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뭐를 보시냐면 먼저 기본 강의에서 하셔야 될 거는 뭐 디테일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까먹어. 나중에 되면 문제 풀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골격 잡아야 돼. 골격. 그래서 이게 있는 거니까 우선 오늘 봤던 법령 있죠. 지금 뭐 내용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법령을 가지고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국가배상 문제 푸는데 필요한 법령 5가지가 다구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표 있죠. 이 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예, 내일은 이제 거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학설 판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시험 없습니다. 내일은 시험 먹고 바로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